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같은 편 양털 깎기가 무섭습니다. 트럼프는 타이완 같은 외국의 제조업체에서 수입되는 칩과 반도체에 대해 최대 100%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제조업체가 생산을 미국으로 이전하도록 강요하기 위해 제약품과 철강에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는 월요일 공화당 의원들에게 연설하면서 행정부가 아주 가까운 미래에 관세를 시행해 필수품의 생산을 미국으로 되돌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컴퓨터 칩과 반도체 생산이 미국을 떠나 타이완으로 넘어갔다면서 타이완은 칩 사업의 약 90%를 담당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들이 미국으로 돌아오기를 원한다면서 바이든의 어처구니 없는 프로그램처럼 회유책으로 그들에게 수십억 달러를 주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인텔과 같은 칩 제조업체가 미국에서 생산하도록 보조금을 제공하는 조 바이든의 프로그램을 언급했습니다. 2022년에 법으로 제정된 바이든의 Chip and Science Act는 미국의 경쟁력을 높이고 중국을 따라잡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마이크로칩 회사에 530억 달러의 보조금을 책정했습니다. 트럼프는 리쇼어링을 하는 데 있어서 보조금 같은 당근을 집어치우고 관세라는 몽둥이를 동원해 압박을 가하겠다는 것입니다. 트럼프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그는 국경 안보와 마약 밀매에 대한 미국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캐나다와 멕시코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도 했습니다. 트럼프가 타이완을 언급하자 타이완 경제부는 타이완과 미국 간 반도체 무역은 상호 이익이 되며 윈윈 모델이라고 말했습니다. 극히 원론적인 얘기만 했을 뿐 트럼프의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계약 제조업체인 TSMC가 있는 타이완은 글로벌 기술 공급망의 중요한 연결고리입니다. TSMC는 엔비디아와 애플을 포함한 주요 미국 고객을 위해 반도체를 생산합니다. 로이터의 추산에 따르면 2024년 미국은 TSMC 총 수익의 70%를 차지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부과 오래되려곤 대체로 엄포용이 많지만 타이완으로서는 미국에 대항하지를 못합니다. 트럼프는 타이완에 대한 방위 공약에 있어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타이완에 무기는 판매하지만 유사시 타이완을 지킨다는 의지는 전혀 없습니다. 미국으로서는 TSMC만 탐날 뿐입니다. 바이든 행정부 때부터 미국은 유사시 타이완의 TSMC를 중국이 가지지 못하도록 선제적으로 파괴한다는 방침을 밝혀왔습니다. 타이완에 대한 트럼프의 발언은 단순한 엄포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철저히 고립된 타이완은 기댈 구석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타이완의 민진당 정권은 미국에 맹종해왔기 때문에 대들 생각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타이완 양털 깎기는 싱크탱크를 통해서도 이루어집니다. 타이완의 민진당 당국은 타이베이에 대해 유리한 여론을 조성해달라고 미국 싱크탱크에 많은 돈을 기부합니다. 한 타이완 매체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 동안 500만 달러를 미국 싱크탱크에 기부했습니다. 미국의 퀸시 연구소는 미국의 50개 싱크탱크 가운데 32개 운영 자금을 공개했는데 타이완이 기부한 금액이 515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타이완 스신 대학 교수 여우신샹에 따르면 타이완이 주로 로비하는 미국 싱크탱크는 5개입니다. 브루킹스, 아메리칸 프로그레시브 센터, 센터 포 뉴 아메리칸 시큐리티, CSIS, 허드슨 연구소 등입니다. 이 가운데 브루킹스는 5년 동안 최소 100만 달러의 기부를 받았습니다. 학자들이 객관적인 척하며 타이완에 유리한 보고서를 써주는 대가로 연구소가 돈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들 미국 싱크탱크는 중국 돈을 조심하라는 주장을 한다고도 합니다. 반면 그들이 타이완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사실은 철저히 침묵한다고 여우신샹 교수는 말했습니다. 싱크탱크 말고도 미국 정치인에게 돈을 주는 경우도 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2022년의 경우 타이완 민주당은 주미 타이완 대표처를 통해 미국 의원들을 상대로 타이완의 인도태평양 경제기구 가입을 로비했습니다. 또 같은 해 낸시 펠로시가 타이완에 왔을 때 미국 법무부 홈페이지는 타이완 당국이 2018년부터 뿌린 수백만 달러 가운데 펠로시에 대한
10여 차례 로비 자금도 포함되어 있다고 공개했습니다. 미국의 싱크탱크들은 양안의 군사대치 상황과 관련해 시뮬레이션을 하고서도 돈을 벌어갑니다. 그리고 타이완에 대해 일종의 보호비를 내라는 논리도 개발합니다. 타이완으로서는 결국 돈만 뜯기고 실속 없는 짓만 하고 있는 셈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중국 관영 CCTV 프로그램에는 타이완 학자도 출연해 타이완 정부 비판도 합니다. 군사 기밀 같은 것을 누설하지 않는 이상 간첩죄로 처벌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남북한과 양안 관계는 확연히 다릅니다. 중국과 타이완은 이질감이 별로 없습니다. 중국은 마오쩌둥 시절과 다르고 타이완도 초기에 철저한 반공 분위기도 아닙니다. 게다가 언어, 문화, 풍습도 거의 동일합니다. 비록 체제가 다르긴 하지만 일반인들은 서로 왕래합니다. 타이완인들이 중국에서 공부도 하고 사업도 합니다.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체제가 다르다는 것을 거의 체감하지 못합니다. 중국은 집권 정당이 공산당일 뿐 국가 시스템은 사회주의와 자본주의가 믹스된 형태입니다. 타이완인들이 홍콩을 보고 각성했다는 말도 지금은 아닙니다. 홍콩 사태로 인해 홍콩인들이 자유를 박탈당한 것도 없습니다. 영국의 식민 잔재를 몰아내고 시진핑과 중국 공산당에 대한 충성을 고취시키고는 있지만 홍콩 사람들의 일상은 크게 변한 게 없습니다. 사람 사는 게 거기서 거기입니다. 반중 시위를 벌이던 이들만 엄히 처벌했을 뿐입니다. 타이완이 중국에 병합되더라도 사정은 비슷할 것으로 타이완인들은 여기고 있습니다. 만약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할 경우 민진당 정권에 대한 외과 수술식 참수작전을 벌일 것으로 타이완인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피상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많이 다릅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